태평양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필리핀은 7천여 개의 아름다운 섬으로 이루어진 보석 같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102천만 명이 이런 작은 섬들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번에는 이 아름다운 나라의 가장 활기찬 지역, 수도 마닐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클럽이 골목마다 자리 잡고 있으며 혼자서도 친구와 함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매우 독특한 이곳에서 마닐라의 매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닐라의 거리에서는 아름다운 여성들이 둘씩 여행을 하며 앉아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친근하고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공손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고 저녁을 함께 보내며 도시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제한된 기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고객을 맞추며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사지 업소 산업에도 해당되며 필리핀 전역에는 주로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여성들이 일하는 수많은 마사지 가게들이 존재합니다. 이 여성들은 아름다움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마사지 경험은 편안하면서도 문화적으로도 교육적입니다. 이제 일상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유한 필리핀 사람들은 집에서 요리하는 일이 드물습니다. 외식이 집에서 요리하는 것과 비슷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레스토랑, 카페, 푸드코트를 자주 이용하며 그 비용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반면 가난한 필리핀 사람들은 길거리에 모바일 치킨 튀김이나 간단한 소스를 곁들인 국수로 끼니를 때웁니다. 이런 음식들은 저렴하고 배를 채우기 편리하지만 사실 일부는 그런 음식조차 먹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씩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을 버린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마닐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습니다. 남은 햄버거나 아직 손대지 않은 치킨을 발견할 때 그들은 잠깐의 기쁨을 느낍니다. 때로는 그 음식을 기름과 향신료를 더해 다시 조리하여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 행위를 팍팍팍팍이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약 1,900만 명이 버려진 음식을 의존해 생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쓰레기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새로운 전염병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닐라의 반문화를 다루었지만 이곳의 거친 현실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처음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 최신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에너지 넘치는 도시는 약 450만 명의 홈리스가 거리에 직접 살고 있는 곳입니다. 마닐라의 거리는 복잡한 미로처럼 되어 있어 몇 분 만에 현대적인 쇼핑 지구에서 거대한 슬럼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동네들은 지늘길과 작은 지진에도 무너질 듯한 집들이 있으며 긴장감이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고립되어 있고 생존이 최우선입니다. 이 지역에 가게 된다면 현지인들은 혼자서 다니지 말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빈곤의 절박함과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환경에서는 도난이 빠르고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매일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닐라에 가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수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이 시기에 필리핀을 방문했다면 해변이 플라스틱 봉지로 가득 차고 샴푸 비닐이 흐르는 운하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물고기들이 즉석 커피 포장지에 얽혀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필리핀 고유의 문제였습니다. 거의 모든 제품이 작은 일회용 비닐 포장으로 판매되었기 때문입니다. 식용유, 간장, 치약, 샴푸, 비누, 즉석 커피 등 모든 것이 작은 플라스틱 패키지로 판매되었습니다. 낮은 평균 소득으로 인해 사람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살 수 없었고 그 대신 오늘 사용할 양만큼만 사는 것이었죠. 매일 수백만 개의 이런 비닐봉지가 찢어져 버려지고 그들은 운하를 타고 바다로 흐릅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정부 프로그램이나 국제기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역 사회 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사용된 비닐 포장지를 모아 의자와 책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압축된 쓰레기를 이용해 에코브릭을 만들어 벽과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청소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는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도시는 월요일을 무플라스틱 데이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케손시와 바기오. 시와 같은 도시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상인들이 바나나 잎이치, 종이 포장지, 생분해성 포장재로 대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때 플라스틱 오염의 핫스폿이었던 지역들은 이제 훨씬 깨끗하고 푸르러졌습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온 방문객들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한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작은 노력들이 어떻게 거대한 환경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필리핀의 길거리 음식은 그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외국인 방문객들이 음식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전설적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논란이 되는 음식부터 시작해봅시다. 발룻입니다. 발룻은 부분적으로 발달한 오리알로, 작은 깃털과 작은 부리가 포함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주로 소금, 후추, 허브와 함께 먹으며 진미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베타맥스입니다. 동물의 응고된 피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썰어 꼬치에 꿰어 숯불에 구운 음식입니다. 이름은 옛날 베타맥스 비디오 테이프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놀랍도록 맛있습니다. 이스안은 깨끗이 씻은 닭이나 돼지 창자를 향신료에 절인 후 구워서 바삭하게 만든 음식입니다. 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간식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일부 상인들은 두리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 과일은 끔찍한 냄새로 유명하지만 맛은 놀라울 정도로 달고 커스터드처럼 달콤합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길거리 음식은 충격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부드러운 맛의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타오는 부드러운 두부에 달콤한 시럽과 타피오카 진주를 얹어 먹는 음식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상인들이 타우라고 외치며 판매합니다. 바나나 큐는 카라멜라이징한 튀긴 바나나를 막대기에 꽂아 판매하는 달콤한 간식입니다. 퀘크퀘크는 진홍색 튀김옷을 입힌 메추리알을 바삭하게 튀겨낸 음식으로 달콤하거나 매운 소스와 함께 제공되며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어묵은 신선하게 튀겨져 다양한 소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하루하루는 다양한 과자, 콩, 과일 등을 얹어 만든 상큼한 빙수로 더운 열대 날씨에 딱 맞는 디저트입니다. 이제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이 전설적인 필리핀 길거리 음식을 도전해볼 준비가 되셨나요? 댓글로 네 또는 아니요 라고 간단히 남겨주세요. 필리핀에서 장례식은 조용하고 정중하게 애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활기차고 사회적인 이벤트로 며칠에서 일주일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의식은 친구들, 이웃, 확장된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심지어 관 옆에서 카드게임을 하기도 하는 장이 됩니다. 분위기는 웃음과 활발한 대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첫째, 현지 믿음에 따르면 가족과 친구들은 밤새 관 곁에서 지내며 고인을 지키고 아스왕이라고 불리는 악령이 고인의 영혼을 훔쳐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카드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밤새 깨어 있으면서도 경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카드게임에서 얻은 돈은 종종 장례비를 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장례식 비용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커뮤니티의 연대감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시가 됩니다. 이 결과는 죽음을 축하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공동체의 결속을 유지하고 어떤 가족도 장례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면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장례식이 축제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고인을 지키기 위해 밤새 카드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나라에서 마닐라에서는 수천 명이 실제로 죽은 자들과 나란히 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부 공동묘지는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로 간단합니다. 가난과 마닐라의 천문학적인 부동산 가격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집을 빌리거나 구입할 여유가 없을 때 그들은 묘지에서 거처를 찾습니다.
묘지는 이미 있는 구조물과 열린 공간을 제공하며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처음에는 임시 거주지로 시작했지만 많은 가정들이 이를 영구적인 거주지로 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무덤 위나 무덤 사이에 실제 벽돌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묘비 위에서 놀이를 하고 어른들은 석관 옆에서 음식을 요리하며 일부 주민들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먼 곳에 사는 가족들을 위해 무덤을 관리하여 돈을 벌기도 합니다. 생활 환경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일부 오래된 무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져 인간의 뼈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두개골이나 팔뼈가 구석에 놓여 있거나 임시 화장실 뒤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서로를 돌보며 자원을 나누고 비공식적인 규칙과 사회 구조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특별한 환경 속에서도 일상적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부모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집니다. 가족들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생일과 명절을 축하합니다. 이는 인간의 적응력과 필리핀 가족의 결속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혼잡한 필리핀의 교통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와 분주한 에너지 속에서 가장 눈에 띄고 사랑받는 존재는 바로 상징적인 지푸니입니다. 이 지푸니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필리핀의 창의력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이동하는 민속 예술 작품입니다. 지푸니는 원래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이 남긴 군용 지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필리핀의 기계공과 장인들은 이 차량들을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변형시켰습니다. 차량의 차체를 늘리고 긴 벤치 좌석을 추가하며 가장 눈에 띄고 화려한 디자인으로 장식했습니다. 각 지푸니는 굵은 색상, 장식된 불빛, 종교적 상징, 가족 이름, 예술적인 패턴으로 독특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필리핀 사람들이 학교, 직장, 시장에 가거나 친구와 가족을 방문할 때 지푸니를 이용합니다. 요금은 매우 저렴하고 거의 24시간 운영되며 길가에서 손을 흔들거나 운전기사에게 호출만 하면 어디서든 승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접근 가능하고 저렴하며 필리핀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대중교통입니다. 하지만 지푸니 문화에서 정말 매력적인 점은 이들이 퇴역한 뒤에도 그냥 폐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오래된 지푸니는 종종 무지개 공동묘지라 불리는 대형 창고로 이동합니다. 비록 녹슬고 더 이상 기능하지 않지만 그들의 밝은 페인트 색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어 이런 야외 미술 전시물로 변합니다. 이 무지개 공동묘지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사진 촬영지이자 거리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퇴역 후에도 여전히 지역 사회에 기쁨을 주고 문화적 랜드마크로 기능하는 지푸니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필리핀의 거리를 처음 걷다 보면 특히 마닐라나 세부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끊임없이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자가 성급하거나 공격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필리핀에서 경적은 화나거나 불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보다 더 효과적인 소통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운전자는 경적을 이용해 지나갈 공간을 요청하거나 감사의 표시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속도를 줄여달라고 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경고하거나 그냥 도로에서 알아보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할 때도 사용합니다. 좁은 도로에서, 혼잡한 교차로에서 또는 교통이 많을 때 경적은 방향 지시등 대신 다른 운전자가 자신의 의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험이 많은 운전자는 자신만의 경적 코드를 개발해 다른 현지인들이 이를 잘 이해합니다. 짧은 2번의 경적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긴 경적은 지나가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리듬이 있는 경적은 서로 아는 운전자가 나누는 인사일 수 있습니다. 이 경적 언어는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푸니 운전자는 특정 경적 패턴을 사용해 승객들에게 정차 또는 출발을 알립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나갈 때 경적을 울려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보행자들도 다양한 경적 소리를 듣고 교통 흐름과 타이밍을 파악합니다. 필리핀에서 홍수는 단순한 날씨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적응력을 보여주는 계절적인 생활 방식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의 강한 비만으로도 도시거리들이 강처럼 변하고
물이 무릎 높이나 때로는 허리까지 차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우기 동안 거의 매번 일어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강한 열대성 비, 개발되지 않은 배수 시스템, 급격한 도시화, 하수도와 운하가 쓰레기와 불법 정착지로 막힌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대형 폭풍에 의해 쏟아지는 물의 양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놀라는 점은 물이 얼마나 깊어졌느냐가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이 이 홍수에 대해 얼마나 태연하고 무감각한가입니다. 거리들이 물로 차오른다고 해서 삶이 멈추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가장 창의적이고 즐거운 방법으로 적응합니다. 아이들은 홍수를 놀이 시간으로 바꾸어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용기로 만든 임시 뗏목을 타고 떠다닙니다. 길거리 상인들은 물속에서 카트를 밀며 상품을 비닐로 덮어 보호합니다. 일부 창의적인 사람들은 도심 거리에서 물고기를 잡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물속을 걸으며 일을 하러 가고 중요한 문서와 신발은 방수 가방에 담아 갑니다. 지푸니 운전자는 홍수 속에서 조심스럽게 길을 찾고 승객들은 불평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며 홍수가 일상적인 생활의 일부로 여깁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홍수 속에서 보이는 회복력과 긍정적인 태도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불평하거나 당황하는 대신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이웃들은 보트와 건조한 옷을 공유하며 노인들을 돌봅니다. 물이 빠지면 모든 사람이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홍수가 계절적인 도전이라면 필리핀에서 지진은 매일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이 나라는 태평양의 불의 고리 위에 위치하고 있어 지구에서 가장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지진학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매일 1번 이상의 지진을 겪고 있습니다. 즉, 땅은 결코 완전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방문을 계획 중이라면 당황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진은 너무 미세해서 전문적인 과학 장비로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은 평생 눈에 띄는 지진을 몇 번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때때로 강한 지진이 발생해 건물이 흔들리고 가구가 움직이거나 경고, 사이렌이 울리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는 활발한 단층선들이 많기 때문에 지진 대비는 일상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기적인 지진 대피 훈련을 하며 아이들은 책상 아래로 숨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사무실 건물에는 비상구와 대피 절차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많은 최신 건축물은 지진의 강한 설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심각한 지진의 징후를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배웁니다. Duck, cover, and hold라는 구호는 필리핀 아이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입니다. 이는 화재 위험이 많은 지역에서 stop, drop, and roll이 아이들에게 익숙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루에 15번의 지진이라니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지진 활동은 바람이나 비와 같은 자연 환경의 일부일 뿐입니다. 여행, 관광, 일상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허리케인, 토네이도, 폭설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지질학적 불안정성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필리핀에 9월에 방문한다면 슈퍼마켓, 카페, 거리 라디오에서 크리스마스 음악이 들린다면 문화적 오해가 아닙니다. 진짜로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며 이는 4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긴 크리스마스 축제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이 긴 휴일 시즌을 머월즈라고 부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이 모두 배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9월 1일이 되면 클래식한 크리스마스 송들이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쇼핑몰에서는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반짝이는 조명들이 설치되고 대규모 연휴, 세일이 시작됩니다. 가족들은 집을 장식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8월이라는 별 모양의 등불을 만듭니다. 이는 대나무, 종이, 전 등으로 만든 수공예 작품입니다. 이 등불들은 창문에 걸거나 베란다에 걸어놓고 아파트 단지나 동네 전체를 장식하기도 합니다. 8월을 만드는 기술과 창의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12월에 절정을 맞이합니다. 신방갑이라는 새벽 미사가 9일 동안 진행되며 크리스마스를 앞둔 아침마다 이 미사가 열립니다. 미사 후에는 전통적인 필리핀 아침 식사와 커뮤니티 모임이 이어집니다.
필리핀 크리스마스의 특별함은 단순히 그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 중심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모든 것을 관통한다는 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로 가족이 모여 식사를 나누고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필리핀 전역에서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확장된 가족들이 이 시기에 함께 모이기 위해 여행을 옵니다. 필리핀에서 미인 대회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 문화적 행사로 학교, 직장, 지방정부까지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지역의 축제들, 즉 모든 마을과 도시에서 열리는 전통적인 축제에서는 미인 대회가 가장 기대되는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미인 대회가 아닙니다. 지역 사회는 각기 다른 인구 집단을 위한 특별한 대회를 엽니다. 미스 게이 대회는 LGBTQ+ 문화를 축하하는 행사이며 미스 분티스는 임신한 여성들을 위한 대회입니다. 미스 필리핀 어린이는 어린이들을 위한 대회이고 미스 시니어 시티즌은 노년 여성들을 위한 대회입니다. 각 카테고리에는 고유한 팬층이 있으며 지역 사회에서는 진지한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미스 게이 대회는 필리핀 문화에서 놀라운 점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 LGBTQ+ 개인들에 대한 놀라운 개방성과 축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대회는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으며 화려한 의상, 재능 공연, 그리고 진정한 지역사회의 지원이 특징입니다. 참가자들은 몇 달 동안 정교한 드레스를 준비하고 재능 공연을 연습하며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키웁니다. 대회는 여러 라운드로 나뉘며 전통 의상 발표, 이브닝 가운 섹션, 재능 공연, 그리고 지능과 성격을 테스트하는 질문 답변 부분이 포함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 대회가 사회 모든 수준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여겨지는지입니다. 지역 우승자는 지역 대회로 진출하고 그 후에는 전국 대회로 이어집니다. 필리핀은 수많은 미스 유니버스와 미스 월드 우승자를 배출했으며 이 승리는 국가적인 업적으로 축하받습니다. 필리핀 남부에 있는 다바오시는 한때 너무나도 독특한 일을 해서 마치 소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다바오시의 지방정부는 생산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리핀의 다른 지역보다 30분 빠른 시간을 설정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이를 다바오 타임이라고 부르며 완전히 자발적인 시간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루를 더 일찍 시작하고 일찍 일을 끝내며 저녁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부 사무소, 학교, 대중교통, 심지어 지역 방송국까지 이 조정된 일정을 따랐습니다. 수년 동안 이 지역 시간 제도는 놀랍도록 잘 작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하루를 더 일찍 시작했고 생산성은 증가했으며 가족들은 더 많은 품질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바오는 청결과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근로생활 균형 접근 방식으로도 유명해졌습니다. 이 지역 시간 제도의 실제 구현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마닐라에서 오전 8시일 때 다바오에서는 오전 8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비즈니스, 학교, 정부 서비스는 모두 다바오 타임에 맞춰 운영되었고 필리핀 내에서 국가적 문제에 대한 조정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다바오시는 표준 필리핀 시간으로 돌아갔지만 이 실험은 필리핀 사람들의 창의성과 일상생활을 개선하려는 혁신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충격적인 사실은 필리핀 사회에서 눈에 띄는 유니폼 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유니폼이 단순히 학생들만의 것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널리 착용되며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유니폼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까지 착용하게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대학까지 유니폼을 입습니다. 각 교육기관은 고유한 색상, 스타일,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의 교육 환경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지도처럼 기능합니다. 그러나 유니폼은 교육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 호텔 접수원, 보안 요원, 항공 승무원, 공장 노동자, 소매점 직원 등 수많은 직업에서 특정 유니폼 규정을 따릅니다. 필리핀 도시를 거닐다 보면 사람들의 옷만 보고 그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니폼 문화의 이유는 실용적이기도 하고 깊은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유니폼은 규율을 촉진하고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형성하며 사람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개인 간 경제적 차이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유니폼은 부유한 학생과 가난한 학생이 똑같이 보이게 만들어 평등을 촉진하고 의복 선택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줄여줍니다. 사업체에서는 유니폼이 전문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고객이 직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감동적인 점은 유니폼이 포용을 촉진하는 방식입니다. 학교에서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나 자폐 아동에게 다른 학생들과 같은 유니폼을 제공해 그들이 학교 공동체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5가지 놀라운 사실들은 필리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닐라의 활기찬 반문화에서부터 공동묘지 마을, 4개월 동안 지속되는 크리스마스, 심지어 스스로 시간을 바꾸는 도시까지 필리핀은 창의성, 회복력, 공동체 정신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다른 사회가 해결하지 못할 방법들을 제시하는 나라입니다. 이 사실들 중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나요? 여러분은 필리핀 문화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 벨을 켜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정말 소중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